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6장의 7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알도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반응, 콜라이젠 반응이에요. 물론 이제 중요도로 따지면 알도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콜라이젠 반응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뭐 이제 강의의 진행은 뭐 앞쪽과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반응 개요를 보시면 알파 수소를 가진 지방적 에스터를 염기화 반응시켜 베타 케토 에스터를 생성하는 반응. 이번에는 반응 기질이 뭐야? 에스터야. 에스터. 그래서 이 에스터에다가 염기를 칠해주면은 요게 하나가 뭘로 바뀌겠어요? 에놀레이트로 바뀌겠지. 에놀레이트로. 그리고 에놀레이트로 바뀌지 않은 에스터 형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생성물이 뭐가 되냐면 원쓰리 다이카보닉화합이 돼. 원쓰리 다이카보닉화합. 자, 요거는 메커니즘이 조금 중요한데, 자, 뭐 에놀레이트로 부분 생성이 될 거고 에노화되지 않은 에스터로 공격을 하겠죠. 이거는 에스터가 친액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만 형태로 진행이 됐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네 번째 단계. 생성물이 베타케토 에스터거든. 베타케토 에스터. 그 베타케토 에스터의 알파 수소가 산도가 되게 커져요. 반응물보다 산도가 되게 커져요. 그래서 얘는 그 반응에서 탈양성자화 반응이 한번 진행이 돼요. 근데 요 반응이 비가역적인 거지.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여기 산을 처리했잖아. 왜? 이게 만들어져.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져. 여기를 양성자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산을 처리해준 단계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커니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앞쪽에 OET였죠. 여기에 이제 수소 원자가 OET-라고 하는 염기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친액체인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뭐를 공격한다? 에노라되지 않은 에스터 화합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친액체, 친전자체. 이게 이제 동일한 카본 화합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 뭐가 친액체고 뭐가 친전자체인지는 조금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대로 OET, 에스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새로 생성되는 결합이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탄소가 어디냐면은 여기 탄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 탄소가 되고 O-가 되고요. 이쪽에는 OET가 되고 R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간다?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요거는 에스터를 반응 기술로 했을 때 친액체 공격할 때의 메커니즘이에요. OET가 되고 이쪽에 카본일기에 R기 이게 되는 거죠. 뭐가 생성이 돼요? 여기 알파, 베타, 케토, 에스터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3가 진행된 거고 스텝 4가 뭐냐면 여기 알파 위치에 수소 원자가 존재하죠. 얘가 카본일기가 양쪽 편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수소 원자는 반응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이거보다 산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원쓰리 다이카보닉 화합물이니까. 그래서 염기가 여기서 반응에 사용되는 염기 뭐냐면 OET가 되겠죠. 요게 수소 원자를 공격해서 이 상태로 OET가 되고 카본일기가 되고 R기가 되는데 여기에 전자쌍이 존재하는 상태. 그리고 이 과정은 비가역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이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에 산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특징적이다.
자, 그래서 앞쪽에 메커니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알돌 반응과는 다르게, 알돌 반응은 이제 촉매량만 써주면 반응이 잘 진행됐어요. 다시, 그 촉매가 다시 재생이 됐기 때문에, 산이나 염기가. 근데 얘는 촉매량의 염기만을 사용해서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요. 정량적 염기로 반응을 시켜야 됩니다. 당량 이상을 써줘야 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앞에 4단계에서 1당량의 염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가 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응 과정에서 이탈기로 쓰이면서 이제 염기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생성되긴 하지만, 여기서 한 당량의 염기가 잡아먹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당량 이상을 써줘야지 반응이 충분히 잘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요. 구조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 에틸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거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얘는 반응이 잘 진행이 돼요. 왜냐면 요거로부터 생성물이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요게 만들어져. 1차적으로 요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반응 과정 중에 여기에 수소원자 제거될 거잖아. 여기에 수소원자가 제거가 될 거잖아. 그쵸? 여기에 수소원자 제거될 수 있단 말이지. O 마이너스 요게 진행이 되잖아. 근데 메커니즘은 앞쪽에서도 이제 뭐 그리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체적인 반응 자체가 평형 과정에 있어요. 평형 과정에 다 있어. 근데 이 과정만큼은 비가역적이잖아. 비가역적이잖아.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얘는 다시 반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이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존재해야 돼? 알파 수소가 존재해야 돼. 알파 수소가. 그래서 알파 수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염기에서 여기 수소가 제거가 되면서 이 형태가 되고, 이 반응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얘만 only 진행된다. 여기에다 최종적으로 산을 처리해주면은 얻어지게 되는 거죠. 반응 과정 중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마지막에 반응 종결하는 과정에서 물을 넣어주면은 생성물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 일어나. 근데 여기에 알파 탄소 쪽에 생성물이 얻어졌을 때 알파 수소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들이지. 요거. 얘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면 여기 수소 하나가 있긴 한데, 얘는 수소 하나가 있긴 한데, 얘는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제거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생성물의 구조를 그려보면 요게 만들어지거든. 중간체로 일단 첨가 반응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 생성물의 구조는 요게 만들어져요. 요게 만들어져. 이게 1차적으로 만들어져. 그런데 얘가 여기에 수소원자, 여기 알파탄소잖아? 여기에 수소원자가 있어야지 비가역적으로 에놀레이트 형태가 되는데, 수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역반응으로 진행이 돼서 다시 반응물 쪽으로 돌아가는 게 계속 평형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반응이 종결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야? 알파탄소 쪽에 수소원자가 있어서 비가역적인 과정이었던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과정.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기질의 형태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시겠죠? 그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반응을 종결시키려면은, 가장 깔끔하게 100% 에놀레이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100% 에놀레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을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친액체로 쓰기도 하고 친전자체로 쓰기도 할 건데, 친액체로 쓸 수 있는 양만큼을 100% 에놀레이트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얘와 반응을 시켜. 그러면 중간에 염기가 생성물을 공격할 수 있는 과정이 없어. 왜냐면 얘를 다 100% 공격해서 이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100% 에놀레이트를 만들어주고 거기다 친전자체를 넣어주면 반응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한 염기를 썼을 때야. 에톡사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톡사이드 같은 거는 이제 쓰는 거에 예시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강염기 쓰면은 그냥 반응 굉장히 깔끔하게 딱 진행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얘도 이제 교차 에스터의 클로이젠 축합 반응이 있죠. 클로이젠 반응. 자, 똑같은 개념이거든. 서로 다른 두 에스터 화합물 사이의 축합 반응이야. 교차 알돌 반응과 똑같은 개념인 거지. 자, 보세요. 두 개 다 에스터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얘가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 이거로부터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쵸? 얘로부터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잖아. 이거 알돌 반응에서 설명드린 개념과 똑같은 거야.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에놀레이트가 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에놀레이트가 얘를 공격할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요것과 요게 만들어지는 거지, 요거. 얘는 여기가 에놀레이트니까. 그리고 이거로부터 만들어진 에놀레이트가 자체 에스터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똑같은 화합물을 얘가 얘를 공격할 수도 있지.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화합물이 혼합물로 얻어질 수 있다. 그럼 얘도 좀 정해주게 되면은, 얘는 알파 수소가 없기 때문에 에놀레이트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역할? 공격을 받는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친액체로 바뀔 수 있으니까 얘가 바뀐 게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로부터 만들어진 에놀레이트가 얘를 공격할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격을 받는 역할로만 쓰이는 에스터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두 가지예요. 친전자체로 많이 쓰이는 에스터 형태 화합물. 그래서 에틸 클로로포메이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이에틸 카보메이트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는 알파 수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요. 이 화학종들은 에스터 형태 화합물이긴 하지만 뭐가 불가능하지? 에놀레이트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친전자체로만. 어떻게 이제 에놀레이트로 바뀔 수 있는 형태로부터 이거는 공격을 받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카본의 화합물 중에 하나가 케톤인 경우는 선택적으로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케톤이 에놀레이트로 바뀌기가 더 쉽잖아요. 왜냐하면 케톤의 알파 수소 쪽의 산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염기를 처리해주면 케톤이 에놀레이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놀레이트로 바뀌고 케톤이 에놀레이트로 바뀐 거고 그게 에스터로 공격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다 처리해주면은 얘가 에놀레이트로 바뀌고 얘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친전자체로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클라이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얘도 분자 내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분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클로이젠 반응을 특별히 얘는 디크만 컨덴세이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디크만 반응. 알파 수소를 가진 지방족 다이에스터가 염기화 반응에서 진행되는 분자 내 에스터 축합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커니즘은 차이가 없어요. 여기 수소원자 제거돼서 에놀레이트 만들어졌어요. 여기 쪽에서 에놀레이트로 바뀐 거지? 그러면 에놀레이트로 바뀌지 않는 이쪽 편 에스터로 공격하는 거죠. 우리 얘는 무슨 반응 형태이지? 정사면체형 중간체가 됐을 때 이탈될 수 있는 오에틸기가 있기 때문에, 에톡시기가 있기 때문에 치연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카본의 화합물로 다시 돌아가고, 중요한 게 여기잖아. 여기에 수소원자. 왜? 생성물이 원쓰리 카본의 화합물이니까 이게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염기를 충분히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제거가 돼서 에놀레이트. 여기 과정들은 다 평형이야. 여기까지는. 화살표는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까지는 다 평형이야. 얘는 비가역적. 여기로만 진행되죠. 그래서 이것만 만들어지면 반응 끝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도 이제 기질의 형태에 따라서 주고리 생성물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죠. 얘는 여기를 공격할 거니까 1, 2, 3, 4, 5화라는 형태의 고리가 만들어질 거고, 얘는 여기가 1, 2, 3, 4, 5, 6, 6화라는 형태의 고리가 만들어지겠죠. 에스터 쪽은 어차피 한쪽 편은 다 5 알키기이기 때문에 제거될 수 있는 수소원자는 이쪽 편 탄소 안쪽 편의 골격 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리가 이제 5화나 6화의 형태로 될 수 있는 게 딱 저 두 케이스만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카본이 화합물을 이용한 클로이젠 반응의 생성물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의 구조에서 염기를 처리하게 되면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성된 에놀레이트의 구조는 O-, 그다음에 OCH3기이고 또 다른 친전자체가 없으니까 동일한 분자와 반응하는 거겠죠. OCH3 형태에서. 자, 전자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쪽 편에서 공격을 하죠. 들어갔다 내려오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OCH3기고 여기 탄소 쪽에서 이쪽 카본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빼내기. 물론 반응 중간에는 이제 에놀레이트 형태, 여기 알파 수소가 제거되니까 에놀레이트 형태를 거쳐서 다시 산이 처리가 되면은 이제 얻어지겠지만 그 과정까지 우리가 지금 고려해서 생성물의 구조, 어차피 생성물의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알파, 베타 그리고 구조적으로 원쓰리 다이카보닉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B번은 지금 왼쪽 편에 화물은 아세톤이네요. 그쵸? 카본일기에 메틸기가 양쪽이 결합되어 있는. 요거는 케톤 형태이고, 두 번째 형태 화물은 메틸 에스터입니다. CO2 이티기 형태이고, 메틸기가 하나 결합되어 있는. 자, 그럼 요거는, 자, 보시면, 에스터 형태보다 케톤 형태가 에놀레이트가 생성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요거로부터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요게 에틸 아스테이트를 공격하게 되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골류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되네요. 자, 10번도 보시면 지금 케톤 형태와 에스터 형태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알파 수소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질 수는 없고, 산도 차이 때문에 여기가 먼저 수소가 제거되니까 사이클로 헥산으로부터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 공격을 받는 쪽은 이런 권력입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면서 공격을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에틸기가 이탈기로 떨어지게 되겠죠. 에톡시기가 빼내기 형태. 이런 원쓰리 다이카보닐 공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D번은 지금 소돔 에톡사이드를 먼저 처리해 준 거네요. 여기가 빼내기니까 이쪽 편의 수소 원자의 산도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D번은 먼저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져요.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다이에틸 카보네이트가 되겠죠. 이런 고리력이네요. 자, 그러면 공격을 합니다. 내려오고요. 알파탄소 쪽에서 공격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카본기가 되면서 OET 형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쓰리 다이 카보넬 형태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네요. 자, 여기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 뭐야? 클레이젠 화합물의 역합성 분석이죠. 자, 그러면 클레이젠 생성물의 구조가 뭐예요? 원쓰리 다이 카보닐 화합물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성물의 구조가 원쓰리 다이 카보닐 화합물이야. 그러면 걔는 클레이젠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졌겠구나. 뭘 찾아야 돼? 클레이젠 반응의 반응 물질. 그거 찾는 거죠. 이거 똑같이 하는 거야. 원쓰리 다이 카보닐 화합물 구조의 한쪽 카보닐기가 에스터 작용기인 화합물, 한쪽 작용기가 에스터인 작용기 화합물은 클레이젠 반응을 통해서 합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화합물을 가지고 역시 칠판 이용해서 자세히 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여기로 1번, 2번, 3번 원쓰리 다이 카보닐 화합물이죠. 이쪽은 에스터니까 여기는 건들 게 없어요. 그럼 이쪽 부분 쪽이 에스터였던 거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탈이 만약에 여기 에틸기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면은 얘는 이거로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O 마이너스 여기서 제가 지금 OET기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여기는 그냥 ORT기라고 놓으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뭐가 떨어져 나갔든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 이거로부터 여기에 그 비공유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최종 생성물이 얻어졌던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성이 된 거죠? 여기에 결합이 원래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잖아요. 에스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결합이 생성이 되면서 얘가 파이 결합이 끊어진 거죠. 다시 파이 결합을 만들면서 여기 결합을 끊어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 편 부분은 지금 여기가 카보닐기로 바뀌고 OET. 여기 에스터기잖아요. 얘가 공격을 받는 친전자체 카보닐 화합물이었던 거고 친액체 쪽은 이쪽 편이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이중결합의 O-OET예요. 그럼 얘는 뭐로부터 생성이 된 거냐면은 요 에스터 화합물에다가 염기를 처리해 준 거죠.
그럼 이쪽 편에 존재하는 알파 수소가 제거가 돼서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진 거고, 얘가 친액체로 반응에 참여한 거죠. 실제 이 반응이 진행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밀고 공격을 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지면서 최종 생성물이 얻어졌던 거니까 역합성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제시된 클레이젠 생성물을 얻어내기 위한 반응물은 요것과 요게 되겠죠. 요거를 찾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고리형 타입이니까 에스터. 여기는 건들 거 없어요. 그럼 얘도 뭐로부터 생성이 된 거냐면은, 자, 쭉변 O-. 여기는 뭐 O-알킬기가 되겠죠. 어떤 형태의 에스터든 상관없이.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 과정에서 요 화물은 원래 여기가 카보닐 탄소 연자였던 거니까 요게 다시 내려오면서 파이 결합이 형성하면은 요 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쪽 변은 카보닐기의 OR기. 얘가 뭐다? 친전자체로 쓰인 카보닐 화합물인 거고요. 친액체로 쓰인 거는 뭐죠? 이쪽 변 부비니까 O-에 요거네요. 얘는 뭐로부터 만들어진 거? 요런 카보닐 화합물로부터 염기를 처리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알파 수소가 제거가 되면서 에놀레이트 생성이 되고, 이게 친전자체로서 여기 카보닐기가 공격을 받은 거죠. 여기에 전자성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최종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한, 제시된 이제 클레이젠 생성물을 얻어내기 위한 카보닐 화합물 두 개는 요것과 요게 되겠죠. 이렇게 역합성 분석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